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주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시간. 댓글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파헤쳐보는 댓글 꼬꼬무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다뤘던 프라이버시 RWA 편에 정말 예리한 질문이 하나 달렸어요. 네, 저도 그 댓글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질문이 이렇습니다. JP모건 코인이 캔톤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수적인 미국 1위 은행의 코인이 캔톤 위에서 운용된다는 건 테스트 정도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코인이라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죠. 이 JP모건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요. 맞습니다. 신뢰 그리고 검증이라는 키워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사실 이 질문 안에는 여러 개의 질문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개의 질문이요? 네, JP모건 코인은 대체 뭐냐? 또 캔톤 네트워크는 뭐냐? 그리고 이 둘의 만남이 정말 보증수표냐? 하는 것들이죠. 오늘 이 질문에 담긴 의미들을 하나씩 아주 명확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JP모건 코인이라는 용어부터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코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처럼 투자 자산을 떠오르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논의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질문에 언급된 코인의 정확한 명칭은 JPM 코인, 티커로는 JPMD인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자 목적의 알트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알트코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JP모건이 코인을 만들었다고 하면 대부분은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떠올릴 텐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성격상 예금 토큰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예금 토큰이요? 네. 우리가 아는 퍼블릭 코인들은 불특정 다수가 투자 목적으로 자유롭게 거래하잖아요. 근데 JPM 코인은 JP모건 은행에 실제로 예치된 미국 달러 예금을 1대1로 기반으로 하고요. 주 사용자는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JP모건의 기관 고객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고객들만 사용하는 B2B용 디지털 달러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주된 용도는 투자가 아니라 다른 데 있겠네요. 네, 그렇죠. 주된 용도는 결제와 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A 기관이 B 기관에게 거액의 자금을 보낼 때 기존 은행 시스템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JPM 코인을 사용하면 블록체인 위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기관들의 거래를 위한 빠르고 효율적인 디지털 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개념을 확실히 해두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까 그 청취자분의 핵심 질문, 검증된 코인이라고 인정한 것이냐? 여기에 정확히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검증하는 건지 그 대상을 명확히 분리해야 하거든요. 이 질문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JPM 코인이라는 자산 자체의 신뢰도, 그리고 둘째는 그 코인이 올라가는 인프라, 즉 캔톤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도.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 레일과 기차의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JPMD라는 기차의 안전성, 그리고 캔톤이라는 레일의 안전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기차가 왜 네이티브로 캔톤이라는 레일 위에 올라타기로 했는지 그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네, 2026년 1월 7일에 발표된 협업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JPMD를 캔톤 네트워크의 네이티브로 발행한다. 네이티브. 그리고 캔톤 위에서 발행, 이전, 그리고 거의 즉각적인 상환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요. 여기서 네이티브 발행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네트워크 자산을 가져올 땐 브릿지를 쓰거나 랩핑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이티브는 뭐가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브릿지나 랩핑은 다른 동네에서 쓰던 돈을 우리 동네에서 쓰려고 환전하거나 상품권으로 바꾸는 것과 비슷해요. 중간 과정이 필요한. 네, 중간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보안 위험이 생길 수도 있죠. 반면에 네이티브 발행은 처음부터 우리 동네의 화폐 발행 규칙에 맞춰서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아요. 훨씬 더 직접적이군요. 그렇죠. 훨씬 직접적이고 효율적이고 시스템에 완벽하게 통합되는 방식이죠.
JP모건이 캔톤 네트워크를 그만큼 깊이 신뢰하고 기술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발표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기관들이 사용하는 실물자산 RWA 정산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고속철도 레일 위에서 규제권 안에 디지털머니라는 초고속 열차를 완벽하게 달리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네. 사실 JP모건은 이전부터 JPM 코인을 외부 블록체인에서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혀왔거든요. 이번 발표는 그 계획의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네요. JPM 모디라는 기관용 디지털 캐시가 있고 캔톤이라는 기관용 레일이 있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 레일, 즉 캔톤 네트워크가 대체 뭐길래 JPM 모건 같은 거대하고 보수적인 은행이 파트너로 선택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캔톤 네트워크는 스스로를 프라이버시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이자 동기화된 금융시장을 위한 블록체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기관 금융의 핵심적인 고민 3가지에 대한 해답이 다 담겨 있어요. 3가지요? 네, 바로 프라이버시, 상호 운용성, 그리고 동기화입니다. 하나씩 짚어주시죠. 우선 프라이버시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 당연한 게 기술적으로는 가장 어렵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어떤 채권을 얼마나 샀는지, JP모건이 뭘 거래했는지 모든 내역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우, 그건 뭐... 그건 사업 전략을 모두에게 생중계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도 사업을 할 수 없죠. 그렇죠. 모든 패를 다 보여주고 포커를 칠 순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기밀성 보장이 기관용 블록체인의 제일 조건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의 핵심은 투명성 아니었나? 기관들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건 결국 또 다른 월스트리트의 성을 만드는 것 아닌가? 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논쟁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채택하려는 이유는 모든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여자 간의 데이터 정합성을 실시간으로 맞추고 비효율적인 중간 과정을 제거하기 위해서거든요. 아, 목적이 다른 거군요. 네, 즉 거래 당사자들끼리는 완벽하게 정보를 공유하되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는 기술, 그게 필요한 거죠. 캔톤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상호 운용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금융 시스템은 거대한 사일로, 그러니까 칸막이의 연속이에요. 다 따로 논다는 말씀이시죠? 네, 주식 관리 시스템, 채권 관리 시스템, 현금 결제 시스템, 규제 보고 시스템이 다 따로 놀고 있죠. 이러니까 A 자산을 팔아서 B 자산을 사는 간단한 거래조차 며칠씩 걸리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중개기관들이 데이터를 맞추느라 엄청난 비용을 씁니다. 아, 비효율적이네요. 그렇죠. 상호 운용성이란 이 모든 다른 종류의 자산과 현금, 정보가 하나의 네트워크 위에서 물 흐르듯 연결되게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기화 정산. 이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기관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거액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걸 원자적 정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원자적 정산. 네, 예를 들어 제가 100억 원짜리 빌딩 RWA를 토큰화해서 판다고 해보죠. 제가 소유권 토큰을 넘겨주는 행위랑 구매자가 제게 100억 원어치 JPMD를 입금하는 행위,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동시에 하나의 거래로 묶여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 중간 상태가 없이 성공 아니면 실패. 바로 그거죠. 성공하거나 아니면 둘 다 실패하거나 중간 상태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소유권만 넘겼는데 돈을 못 받거나 돈만 보냈는데 소유권을 못 받으면 이건 재앙이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이 자산의 이동과 현금의 이동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만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RWA랑 스테이블 코인을 각각 별개의 혁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둘을 연결하는 레일까지 3가지가 한 세트여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거였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산, 현금, 레일. 이 관점에서 보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네, 이 3가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비로소 기관 금융의 혁신이 시작될 수 있고
켄톤과 JP모건의 협업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처음에 청취자 줄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JP모건의 이번 행보는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코인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아까 기차와 레일을 분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관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A. 켄톤이라는 레일이 기관급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강력한 신호는 맞습니다. 아, 레일에 대한 신호는 맞다? 네, JP모건 같은 보수적인 금융 거인이 단순히 테스트를 넘어 네이티브 발행이라는 깊은 수준의 기술 통합을 공식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예요. 이건 켄톤 네트워크가 기관이 요구하는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내부적인 확신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일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선 최고의 보증수표 중 하나를 받은 셈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나가 있을 법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켄톤 위에서 거래되는 모든 자산은 검증된 코인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아무리 훌륭한 KTX 선로가 깔려도 그 위를 무면허 운전자가 모는 낡은 비둘기호가 달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와, 그 비유가 완벽합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일뿐만 아니라 기차 하나하나를 전부 따로 검증해야 하니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JPMD의 신뢰는 켄톤 네트워크가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의 원천은 전적으로 JP모건 은행의 예금 및 상환 약속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아, JP모건이라는 은행 그 자체. 그렇죠. 1JPMD를 가져가면 JP모건이 언제든 1달러로 가꿔준다는 그 약속이 신뢰의 근본이죠. 켄톤은 어디까지나 레일, 인프라일 뿐입니다. 그 위를 달리는 수많은 기차들의 안정성이나 리스크는 그 기차를 누가 만들었고 연료는 충분한지 교통법규는 잘 지키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렇군요. 레일이 검증되었다고 해서 그 위를 달리는 모든 자산이 안전하다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네,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대한 기관용 레일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플레이어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리플입니다. 그들도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오랫동안 경쟁해온 것처럼 보이는데 켄톤 JP모건 연합의 전력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리플의 행보와 연결해서 보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의 전체판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리플의 핵심 전략 역시 결국 제도권 결제 및 정산 내일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연적으로 규제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리플은 이 점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왔죠. 네, 리플이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OCC의 조건부 승인이나 영국 FCA 등록 같은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 두 진영의 전략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보여요. 어떤 차이점이죠? 켄톤 JPMD 연합은 기관 간의 복잡한 RWA 거래 및 정산이라는 특정 영역에 집중하면서 프라이버시와 동기화를 핵심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관 전용 초정밀 수술 도구를 만드는 느낌이네요. 네, 딱 그런 느낌이죠. 반면 리플은 전통적인 강점인 국경 간 결제 및 송금 시장을 기반으로 제도권 규제 준수와 빠른 속도, 낮은 비용을 무기로 확장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쪽은 전 세계를 잇는 범용 고속도로를 까는 것에 가깝군요. 맞습니다. 타겟 시장과 핵심 기술 철학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은 앞으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쟁 관계가 될까요? 아니면 공존하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특정 영역에서 경쟁하겠지만 저는 전체 시장이 거대해지면 결국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네. 예를 들어 한 국가 내에서 기관들끼리 복잡한 상품을 프라이빗하게 거래할 땐 켄톤을 쓰고 그 대금을 해외 파트너에게 송금할 땐 리플의 레일을 사용하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레일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제 정말 모든 조각들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청취자분의 질문에 대한 결론을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JP모건이 캔톤 네트워크에서 JPMD를 레이티브로 다룬다는 것은 캔톤이라는 레일이 기관급 요건을 충족해 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는 맞지만 그 레일 위를 달리는 모든 자산, 즉 모든 기차가 검증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현재 시장의 변곡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편적으로 논의되던 RWA, 디지털 캐시,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인프라, 즉 레일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더 이상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이며 앞으로 어떤 레일이 표준이 되고 어떤 기차들이 그 위를 달리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이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질문해주신 청취자분 덕분에 정말 깊고 넓은 공부를 할 수 있었네요. 앞으로도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